예, 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허쉬입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게임스탑 비트코인 매수 이슈 숨겨진 비밀, 이런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최근에 게임스탑이 전환사채 발행해서 13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수한다, 이런 막 뉴스들이 엄청 떴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살짝 올라가는 듯 하더니 다시 이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러면 에이, 이거 기대했는데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저는 이거 엄청난 호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결정은 지금 나는 게 아니라 한 달에서 두세 달 뒤에 나온다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제가 유튜버들의 단기 관점이 항상 틀리는 이유는 그런 개인들의 심리를 역이용해서 헤지펀드들은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오늘 내용은 그거 실전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일단 먼저 게임스탑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막 게임기나 막 게임팩, 막 CD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오프라인으로 판매하는 소매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잘 나갈 때는 미국 내에 5,000개 이상의 점포가 있었는데, 지금 디지털 시대 이러면서 요즘 누가 게임 CD 오프라인에서 사고 하나요? 그런 거 잘 없잖아요. 대부분 다운받고 아니면 모바일 게임하고 하다 보니까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디지털 시대에 망할 수 있는 기업 1순위가 이제 게임스탑이었어요. 그러면서 2020년부터 월가의 헤지 펀드들이 게임스탑에다가 공매도를 엄청나게 친 겁니다. 근데 그렇게 엄청나게 공매도를 쳐서 주가가 막 바닥을 기고 있으니까 로어링 키티라는 사람이 요걸 딱 발견을 한 거예요. 아무리 지금 게임스탑 비전이 안 좋다고 해도 이건 지금 너무 싸다. 헤지 펀드들의 공매도가 엄청나게 쏟아부어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이거 개인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헤지 펀드들의 이제 공매도 물량 다 한번 터트리면서 큰 수익 한번 보자. 요렇게 커뮤니티, 세계에서 거의 가장 영향력 있는 커뮤니티라고 보셔도 돼요. 레딧이라는 곳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로어링 키티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얘들이 2021년 1월에 게임스탑 주식을 20달러에서 480달러까지 폭등시켰어요. 네. 장중에 480달러까지 올라갔고 종가 기준으로는 120달러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그냥 커뮤니티에서 엄청 힘을 합쳐가지고 다 같이 매수합시다 이래가지고 엄청 매수를 해서 헤지 펀드들을 다 터트렸다는 거예요. 원래는 개인들이 맨날 헤지 펀드들한테 당하던 걸 요번에는 개인들이 요번은 아니죠. 그 당시에 개인들이 복수를 한 뭔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주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임스탑을 갖다가 밈주식의 상징적인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개인들을 통해서 주가가 한번 반등은 했지만 그래도 경쟁력이 없는 회사라는 건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얘들이 이제 계속 이제 구조적 변화를 조금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디지털 판매를 강화하고 NFT 마켓플레이스 출시하고 온라인 중심의 구조적 변화를 시도했지만 얘들 실패를 했거든요. 실패를 해서 지금 실적은 계속해서 좀 정체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사업 구조가 마땅히 없으니까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현금성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투자 방향을 현재로서는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게임스탑이 3월 25일, 한국 시간으로는 3월 26일 새벽 5시에 이제 미국 주식 종료되고 나서, 장 끝나고 나서 게임스탑 실적 발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실적 발표 난 거 보면 매출이 예상치가 14억 몇천 달러였는데 12억 달러로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2024년에만 미국 내에서 590개의 매장이 폐쇄가 됐고, 그래서 전통적인 게임 판매 모델이 쇠퇴하고 있다라는 현실을 지들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면 주가가 또 하락하겠구나라고 이제 게임스탑 입장에서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순이익은 발생을 했어요. 순이익은 발생했는데 이건 대부분 막 매장 폐쇄하고 비용 절감하고 이런 데서 나온 거기 때문에 어찌됐든 실적 발표가 나면 주가는 하락할 거다라고 이제 얘들은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이제 게임스탑이 공지를 하나 땅 띄웠어요. 게임스탑 이사회가 비트코인을 대차 대조표에 추가하는 방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러면서 이런 이제 공지를 띄우고 그런 보도 자료들이 막 나오면서 매스컴 플레이를 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프리마켓에서 이제 게임스탑 주가가 10% 이상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실적은 안 좋게 나왔는데 하락 방어를 엄청 잘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올려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얘들이 연례 보고서 같은 거예요. 10K라고 해서 매년마다 SEC에다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요 타이밍까지만 해도 얘들이 보고서를 제출 안 했어요.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방어를 하고 뛰고 나서 얘들이 SEC에다가 요런 서류를 딱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서류를 조금 자세히 보면 어떤 내용이냐, 뭔가 게임스탑이 막 전환사채 발행하고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앞으로 공격적으로 매수할 거다. 막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 기사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게임스탑은 지금 사업 모델이 좀 어설프니까 현금성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50억 달러 정도의 현금성 자산이 있으니까 얘들이 비트코인을 사면 이 50억 달러로 비트코인을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5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투자. 뭐 50억 달러로 비트코인 베팅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쏟아지니까 개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 엄청난 호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전환사채도 13억 달러 규모로 발행을 한다고 하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이런 전환사채 발행하면 다 비트코인 사잖아요. 그러니까 게임스탑도 그럴 거라고 사람들이 짐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노리고 이제 이런 기사들도 이렇게 쏟아지는 거고요. 근데 그게 아니죠. 뭐냐면 이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난 날은 3월 18일이었어요. 일주일 전에 이미 이건 승인이 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을 뭐 공격적으로 매수하겠다 이게 아니고 뭐 얘들은 뭐 여러 개 살 수 있어요. 은행 채무, 뭐 머니마켓 펀드, 미국 국채, 뭐 주식 다 살 수 있는데 이 중에 그냥 비트코인이랑 이제 특정 암호화폐도 포함된다라는 걸 승인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별거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걸 3월 25일 날 공지를 했다는 거죠.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은 엄청 이게 호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얘들이 얼만큼 투자할 거며 어떻게 투자할 거며 언제까지 투자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최대 비트코인 금액을 정하지 않았고 취득한 비트코인은 모두 매도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분명히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유튜브 보고 뉴스 기사만 보면 진짜 뭐 게임스탑이 엄청나게 매수할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얼마나 살지 뭐 그런 계획들은 전혀 없다는 거고 언제든 팔 수 있다라는 내용까지 적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승을 하고 나서 뭣도 모르는 개인들은 막 매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좀 깊이 있게 조사를 하고 뭐 이런 10K 보고서도 보고 이렇게 헤지 펀드들이나 기관들은 좀 면밀히 조사를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면밀히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얘들 별거 없네.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매수할 수 있는 자산에 비트코인이 현재 포함된 것 뿐이네 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시장은 지금 실적이 별로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10% 넘게 올라갔으니 요때는 좀 공매도가 좋을 것 같은데 숏 포지션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헤지 펀드들은 생각을 하고 또 아마도 숏을 때리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11% 올랐지만 오늘 22% 이렇게 하락을 한 거거든요. 그럼 개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아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게임스탑이 지금 비트코인 매수하는 것도 별거 아니네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게임스탑이요 어찌됐든 지금 이게 그래서 호재인지 악재인지를 말씀드리면 호재가 엄청난 호재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당장이 아니라 시간을 좀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얘들은요 지금 사업 모델이 조금 불안정하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 애들이에요. 지금 2024년 기준으로 해서 말경 4분기를 기준으로 해서 현금성 자산이 47억 7,500만 달러거든요. 엄청난 현금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금성 자산은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사업 확장을 할 수도 있고 부채 상환 등 다양한 전략으로 사용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있죠. 여기에는 별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냐? 자, 1년에 한 번씩 주주총회를 해요.
1년에 한 번씩 주주총회를 하는데 게임스탑이 2023년에도 6월 중순에 주주총회를 했고 24년에도 6월 중순에 주주총회를 했습니다. 그럼 올해도 마찬가지로 25년 6월 중순쯤에 얘들은 주주총회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의 그게 맞을 거예요. 그러면 얘들이 주주총회를 하기 전에 뭐 이런 안건이나 의결건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SEC에다가 서류로 해서 보내고 주주들한테도 보냅니다. 근데 보통 이걸 한 30일에서 40일 이전에 주주총회 하기 한 30일, 40일 이전에 제출을 하거든요. 그게 데프 14A라고 하는 서류입니다. 근데 이 서류에는 이런 세부 내용이 적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게임스탑이 비트코인을 공격적으로 매수할 거라고 하면 이 서류에 어떤 식으로 매수할지 이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주주총회 때 투표를 하고 승인이 나면 이게 매수가 이어지겠죠. 그러면 이 서류를 확인하는 데는 앞으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남았고 주주총회가 끝나고 만약에 승인이 나서 진짜 매수를 한다고 하면 6월 중순 이후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게임스탑의 시가총액이 오늘 가격이 많이 하락해서 한 100억 달러 정도 돼요. 근데 시가총액이 100억 달러인 기업이 현금성 자산을 지금 50억 달러 상당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회사들은 한 20%밖에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게임스탑은 지금 현금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사업을 확장할지 투자할지를 궁리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수용하는 분위기고 암호화폐 산업, 디지털 자산 시장이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 얘들은 뭔가 사업 구조를 그쪽으로 조금 변경하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얘들이 지금 테스트를 한 거예요. 사업 비전도 없는 회사에서 무이자로 13억 달러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이거 누가 사주겠어요? 사줄 사람이 없습니다. 원래는. 근데 지금 얘들이 이렇게 무리하게 13억 달러 상당의 무이자, 그것도 무이자예요. 무이자 전환사채를 발행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니들 지금 우리 주주총회 하기 전에 빨리 전환사채 사고 뭔가 암호화폐 알트코인이 아니죠. 비트코인이 막 상승하길 원하면 우리가 진짜 제2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될 수도 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2020년에 비트코인만 매수하고 그러기 시작할 때 제가 알기로는 한 5억 달러 정도로 시작했어요. 근데 이 게임스탑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보다 10배가 넘는 현금성 자산을 지금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커뮤니티도 엄청 강력하고 뭔가 조금 밈주식의 상징이라는 그런 상징성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얘들이 진짜 준비금을 대차대조표에 비트코인을 포함시키는데 이걸 진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처럼 그렇게 운영할 거다라고 하면 시장에는 정말 엄청난 호재로 작용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지금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간 걸 보면 게임스탑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전환사채가 13억 달러 상당히 무이자로 진짜 다 팔려버리고 뭔가 주가가 상승하고 그러면서 얘들이 주주총회에서 새로운 이제 주주들이 있죠. 걔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 진짜 제2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결정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시장 분위기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 13억 달러의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냥 13억 달러로 전부 다 비트코인 살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보고서를 딱 보면,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그냥 비트코인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사업 운영에, 회사 운영에 사용되는 목적으로 지금 전환사채를 발행했고 거기 투자 수단에는 이제 비트코인도 포함됩니다라고 요 한 줄 적혀 있는 것 뿐이거든요. 근데 기사에서는 비트코인 매입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비트코인도 포함된다고 이야기했다랑 비트코인 매입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랑은 완전 다른 내용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기사들을 보면 사람들은 아 얘들이 비트코인 13억 달러 사겠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리고 더 웃긴 거 게임스탑에 이어 닌텐도 뭐 현금성 자산 148억 달러 가지고 있는데 이런 닌텐도도 뭔가 지금 투자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뭐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 매수설이 돌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와요. 닌텐도가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저는 기사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게임스탑이 요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으니 그 다음은 닌텐도도 될 수 있다라는 기사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 기사 내용을 읽어보면 닌텐도가 뭔가 그런 비트코인을 준비자산 뭐 대차대조표에 추가하려고 뭔가 했다라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게임스탑 내용 쭉 얘기하면서 그와 비슷한 기업이잖아요. 그죠? 닌텐도. 뭐 이런 기업도 뭐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사람들은 게임스탑도 하고 닌텐도도 지금 뭐 그렇게 비트코인 매수할 거라고 이거 엄청난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잘 살펴봐야 된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진짜 23억 달러 상당의 전환사채가 이렇게 다 팔리고 이사회에서 진짜 비트코인을 좀 공격적으로 매수할 거라는 그런 안건이 나오고 6월 달에 주주총회에서 그게 승인이 나고 하면 정말 이게 엄청난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테스트 중이라고 봐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